내 인생에 단 2가지 소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경성에서 유명한 잘생기고 부유한 남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당북진. 두 번째는 당북진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달콤한 연애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소원은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첫 번째 소원을 적은 첫날에 나는 당북진과 결혼했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술 취한 그 다음날 아침, 남자가 눈을 반쯤 뜨고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어. 책임질 거냐고 말했지. 나는 가끔 대담한 편인 걸 알아. 하지만 정말 몰랐어. 술에 취한 상태로도 난 당북천의 침대에 올라갔고 그에게 책임지겠다고 약속까지 했어. 그렇게 당시의 아내가 되었지. 혼인신고도 하고 근처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 당북천의 별장 안에서 그 선을 응시하며 왠지 모르게 크게 안도했어. 화장실 문을 나서니 나는 그를 긴장한 채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탕베이체는 소파에 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임신 테스트기를 보고 있었다. 얼굴에는 특별한 표정이 없었다. 그저 일어나 내 곁에 섰다. 탕 부인, 착하게 행동하는 거 잊지 마세요. 남편으로부터의 신혼 축하가 없다. 달콤한 허니문도 없다. 오직 테이블 위에 반지뿐이다. 무언의 방식으로 내가 결혼했음을 상기시킨다. 마당에서 자동차 엔진이 꺼지는 소리가 들린다. 내 멀리 떠났던 생각이 점차 돌아온다. 별장이 열렸다. 남자의 잘생긴 얼굴이 눈앞에 나타났다. 퇴근했어? 탕베이처는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눈빛에 놀라움이 스쳤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있는 단정한 홈웨어를 입은 여자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늦었는데 아직 앉아. 탕베이처는 항상 말을 줄여서 하는 걸 좋아했다. 그가 한 말은 결국 아주 늦었다는 뜻이었다. 너는 왜 아직 안 자니? 가려면 너도 일찍 쉬어야지. 잘 자나는 재빨리 침실로 달려갔다. 지금 조용히 침대에 누워있는 걸 보며 내가 아껴줄 그 섹시한 잠옷 한 벌. 다음 순간 나는 침실로 뛰어가 갈아입었다. 이불 속에 들어간 바로 그 순간 탕베이천이 침실에 들어갔다.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옆에 살짝 무언가가 끼었다. 내 마음과 같았던 그의 마음도 벌써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어둠 속에서 옆에 있던 남자는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다. 분명히 피곤한 마음이 머릿속에 있었는데 하지만 나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어. 입었던 옷도 꽉 끼어서 좀 불편했어. 평평하게 누워있던 자세에서 몸을 돌려 그에게 등을 돌렸어. 탕북천과 결혼한 건 정말 기뻤어.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 왜냐하면 내가 알게 된 건탕북천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 그렇지 않다면 결혼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진정한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 이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해져. 자리를 좀 옮기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남자가 힘껏 나를 품에 꼭 안았어. 당 부인은 잠 못 이루나요? 당 북천은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목소리마저도 이렇게 사람을 홀리게 만들어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 남자의 기운이 갑자기 나를 온통 감쌌다. 그의 거친 손이 내 등 위를 헤매고 있어. 나는 그의 미세하게 움직이는 목젖을 또렷이 보았다. 정말 몰랐네. 당 부인의 가정복 뒤에 이런 의도가 있을 줄이야? 창밖 달빛을 빌려서 당북진이 품 안의 아내를 바라보며 지금 섹시한 끈이 달린 검은색 잠옷을 입고 있다. 검은 레이스 잠옷, 하얀 피부가 검은색과 대비되어 더욱 매혹적으로 보인다. 아슬아슬하게 드러난 쇄골선, 밤속에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초대처럼 느껴진다. 그렇다면 나웨프, 부인께서 마음 써주신 것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해. 이것은 결혼 후 한 달 동안 우리의 첫 번째 친밀한 순간이었어요. 술에 취한 후에 그 광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충분했어요. 창밖에는 둥근 달이 조용히 하늘에 떠있고 집안에는 먼지 가득한 방이 있네요. 바닥에 찢어진 잠옷을 보며 나는 본능적으로 얼굴을 이불 속에 묻었다. 다음 순간 호흡을 조절한 후 그 잠옷을 쓰레기통에 던졌다. 택시에 앉은 후 나는 아픈 허리를 주물렀다.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절대 판매원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정말 에너지가 넘치네요. 탕베이천을 처음 만났을 때 병원에서 열린 한 저녁 모임에서였습니다. 우리 병원 최대의 투자자로서 탕베이천이 개회사를 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딱 한눈에 그가 발산하는 빛에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시선을 다시는 놓치지 않을 만큼 꼭 따라붙었어요. 그것도 바로 그 밤에 나는 소원을 세웠어요. 내가 당북천에게 결혼하겠다는 꿈을, 그리고 술기운을 빌려서 감히 그의 휴게실에 침입하는 용기를 냈어요. 하지만 다음날 나는 그 플러그를 성공적으로 차지했어요. 정말 행복이 너무 갑자기 찾아온 건지 모르겠어. 형수님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탕이난이 선글라스를 쓰고 문에서 당당하게 들어왔어. 여성들의 시선을 최소한 절반 이상은 끌어당겼어. 나는 잠시 멍해졌어. 이 형제는 비록 혈육이지만 하지만 성격은 정말 천지차이야. 완전 고상한 꽃 같아. 여성의 친구라고 할 만하지. 도대체 경성 전체가 당이소의 온화한 세계를 알고 있어. 왜 부인과에 온 거야? 당이남이 이 말을 듣자 입술을 삐죽 내밀었어. 특별히 억울한 척하는 모습. 정말 형에게 검사 좀 받게 해야겠다. 그가 나를 대할 때의 감정이 마치 여자가 생리를 안 한 내분비처럼 불균형하고 변덕스럽다.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른 건 어젯밤의 부끄러운 장면들. 시선이 약간 피하는 듯하다. 그가 어디가 불안정한 감정이야. 탕이나는 예쁜 여우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목덜미에 점점 의심스러운 붉은 기운이 올라왔다. 형수님 보니까 어젯밤에 오빠가 당신한테 감정이 꽤 안정적이었나 봐요. 내가 이 말을 듣자마자 볼이 순식간에 빨개졌다. 탕이나는 아직도 웃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를 매섭게 쏘아보았다. 마침 그때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오늘 밤 가족 모임이 있어. 나중에 데리러 갈게. 남자의 목소리는 상쾌하게 들렸다. 내 얼굴에 붉은 기가 서서히 가라앉았다. 좋아, 그럼 탕이나는 여기 있을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누군가의 존재를 무시했다. 작게 물었다. 어젯밤에 너를 다치게 했니?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대충 말했다. 당이남의 깊은 미소 아래서 전화를 바로 끊었다. 당이남은 혈기 넘치게 농담을 했다. 그 후 돌아서 떠났어요. 손을 들어 수술을 끝냈어요. 방금 수술복을 벗고 세수하던 참이었어요. 그러던 중 몇 명의 간호사들이 다가와 흥분하며 잡담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탕베이천이 결혼했대요. 아니 반지까지 끼고 있는데.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외부의 어떤 소식도 공개한 적이 없어. 아가씨야. 탕베이첸은 이미 BA 중반이야. 그 나이에 결혼하는 건 아주 정상이지. 어쩌면 뒤에서 이미 아이까지 낳았을지도 몰라. 근데 이 여자 정말 예쁘다. 키도 크고 집안도 훌륭하고 탕베이첸과 비교해도 잘 어울리는 집안이야. 내가 손을 씻는 동작이 멈췄다. 하지만 내 마음속 의심은 끊임없이 솟아올랐다. 서둘러 사무실로 달려가 휴대폰을 열었다. 푸시 알림으로 뜬 연예 뉴스 헤드라인에 지금 못 위를 차지한 것은 당수그룹 회장과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촛불 저녁 식사였다. 두 사람이 좋은 관계에 가까워지고 있나? 맙소사 좋은 관계에 가까워지고 있네. 그와 좋은 일로 가까워진 여자. 지금 여기 서 있네. 그 연예 기자들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하면 기자를 하면 안 돼. 작가가 되어야지. 매일 대중에게 그런 마리수 이야기들을 써야 해. 그래야 맞아. 마음속의 불편함을 참고 그 사진을 바라보며 탄당 북진 곁에 보디가드가 서 있었다. 그 여자와 함께 과도하게 친밀한 행동은 없었어. 탕씨그룹의 사업 분야는 매우 넓다. 엔터테인먼트, 건축, 호텔, 그들의 그룹은 거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하지만 당북진은 항상 청렴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는 한 번도 어떤 스캔들에 휘말린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찍힌 것은 분명 누군가의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 통의 메시지가 내 생각을 끌어냈습니다. 벤틀리가
병원 근처의 버스 정류장에 멈춰 있었습니다. 나는 병원의 다른 쪽 측면 출구로 나왔습니다. 마스크 잘 써. 엄청 못생긴 안경과 함께 머리 위 모자를 눌렀었다. 차에 올라탄 당북진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미소 지었다. 시동을 걸고 출발했다. 급히 수술이 생겼어. 나한테 물어볼 거 없어. 당북진은 한 손을 느긋하게 핸들 위에 올렸다. 소매를 살짝 걷어 올리다. 분명히 전체적으로 느긋하면서도 고귀한 기운이 느껴진다. 만약 정말 불륜이라면 그렇게 순순히 남이 찍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거다. 내 생각에는 이건 단순한 우연일 뿐이다. 그리고 이 사진에 대한 당신의 무관심도 마찬가지다. 나는 왜 신경 써야 할까? 빨간불이 북천을 천천히 멈춘다.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본다. 이태태는 착하기만 한 게 아니라 멍청하지도 않아 보여. 단지 그 말투 속에 조금씩 작은 성질이 섞여 있어. 은근냥 평범한 비즈니스 만남일 뿐이야. 기자들은 항상 소문을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지. 똑똑한 사람들은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네. 그날 밤 소문이 퍼지고 어떤 여자가 글을 올려 이건 오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당시 그룹과의 협력 소식을 알렸다. 차는 안정적으로 당 저택에 도착했다. 집에 막 들어서자마자 톰이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다. 아, 드디어 왔구나. 우리는 너희를 오랫동안 기다렸어. 알람 빨리 씻고 밥 먹어. 증서 받기 전에 기억해. 처음으로 당북천이 데리고 와서 가족에게 소개했을 때 상상했던 부유한 집안의 며느리로서의 어려움은 일어나지 않았어. 대신에 내게 매우 소중한 선물을 주었어. 갑옷 팔찌. 자, 자엄마의 특선 요리를 맛보세요. 톰이 나에게 정성껏 음식을 덜어준다. 탕집은 따뜻한 느낌을 준다. 가족이 함께 앉아 식사하는 모습, 화기애애한 모습이 나를 따뜻하게 한다. 정말 맛있다. 향이 좋고 정말 마음에 든다. 연속적인 긍정 드라마. 톰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떠올라. 그는 어린아이처럼 모두에게 더 많이 먹으라고 인사했어요. 하지만 탕배천을 제외하고 당신의 손맛 요리, 내 나이보다 더 많을 것 같네요. 탕배천은 의자에 기대며 그의 한 손이 내 의자 등받이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마치 나를 품에 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게 분해된 거다. 그가 정말 탕집 자식인지 의심이 좀 간다. 톰의 눈빛은 살이 날 수 있을 정도였다. 말을 못할 거면 입 다물어. 아무도 너를 벙어리로 여기지 않아. 오렌지도 밥 먹을 때 너보다 더 귀여워. 오렌지는 탕바가 키우는 골든 리트리버야. 황금빛 털. 딱 VIP 대우 수준이지. 오렌지는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바로 달려와 식탁 앞에 앉아 먹이를 기다려. 나도 참지 못하고 웃었어. 아니야. 엄마 북천이 당신과 농담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요리 실력은 꽤 괜찮아요. 저는 요리라고 할 것도 없어요. 탕이남이 턱을 괴고 비웃으며 형에게 말했어요. 형은 형수에게 좀 더 배워야 해요. 형수는 정말 말 잘해요. 문헌. 내 귀가 점점 운이 좋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탕베이첸이 나를 한번 쳐다봤다. 나는 아내를 보모로 맞는 게 아니야. 너는 요리를 못해도 돼. 탕 어머니께서 우리 둘이 이렇게 다정한 모습을 보시고 고개를 끄덕이며 매우 기뻐하셨다. 맞다 여러분, 결혼증 받은 지 한 달 됐죠? 어떻게 결혼식 준비 얘기는 한 번도 안 들었어요. 한마디의 식탁 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저는 좀 난처해요. 지금 일도 배워야 할 게 많아서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하고 싶어요. 점점 목소리가 작아졌다. 나는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남자의 옷자락을 잡았다. 탕베이첸이 게으르게 말했다. 마침 나도 요즘 꽤 바쁘거든. 더 말하지 말고 바쁘다고 하자. 언제쯤 바쁘지 않은 적이 있어. 당신은 국가대통령보다 더 바쁘군. 그때 와이프가 떠나면 울게 될 거야. 톰은 그에게 하얀 눈초리를 보냈다. 당북천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갑자기 내 손을 잡더니 나를 돌아보았다. 엄마의 말은 나와 결혼해서 당시 부인이 된 사람들인데 내 재산이 부족해서 나가겠다는 거냐?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내 손을 빼냈다. 아래에서 그의 발을 밟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는 묵묵히 밥을 먹었다. 당북진은 자신이 밟힌 발을 한번 쳐다보았다. 혀끝이 살짝 볼을 밀었어. 고양이가 꽤 야생적이네. 식사 후 당이남은 당파가 당북천과 서재에서 이야기하는 틈을 타서 나를 정원으로 데려갔어. 형수님, 나의 신선 같은 형수님, 나의 요정 같은 형수님, 제발 좀 도와주실래요? 네가 말만 하면 내 형은 분명히 들어줄 거야. 좀 난처하네. 왜 내 카드 정지시켰어? 내 차도 아직 압수했잖아. 그는 단지 나를 질투하는 거야. 탕이남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형, 너 좀 자만하는 것 같아? 내 재산이 아직 형의 빙산의 일각도 안 되거든. 너에게 내 형이 질투할 만한 게 뭐가 있어? 외모로 따지면 내 형이 너보다 잘생겼어. 재산으로 따지면 네 형이 너보다 몇 배는 더 부자야. 이성에게 끌리는 매력으로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 그리고 당이 남이 특별히 기대하는 눈빛 아래 천천히 입을 열었어. 그것도 내 형이 강하긴 해. 나는 웃으며 입을 열었어. 그리고 탕이란이 보였어. 믿을 수 없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리고 가슴을 감싸며 상처받은 척했어. 너희 부부는 정말 악마야. 서재에서 탕 아빠가 책상 앞에 앉아 진지하게 말을 꺼냈어. 북천, 너 아직도 그를 잊지 못하고 있는 거니? 당북천은 지금 서재에 있는 보물 같은 서화들을 감상하고 있다. 말투는 다소 무심하다. 이미 오래전 일이야. 왜 그렇게 많이 생각해? 그럼 너는 그와 헤어진 후 계속 연애를 안 한 거잖아. 그게 바로 네가 이 감정을 아직 놓지 못했다는 뜻 아니야. 아빠, 이건 정말 당신이 생각이 많으신 거예요. 헤어진 후에는 사귀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건 아직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를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미 결혼했어요. 잘 지내고 있잖아요. 탕 아빠가 이 말을 듣고 찡그렸던 이마도 점차 풀리기 시작했다. 너와 알라는 이미 결혼한 지 한 달이 됐어.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는 왜 안 해? 이런 일은 알란이 말하지 않으면 너라는 남자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는 건가? 남자의 게으른 표정, 드디어 약간의 불만을 드러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책을 책장에 놓았다. 단단히 마음을 먹고 떠날 준비를 했다. 문이 열리자 나는 그와 눈을 마주쳤다. 나는 엿듣지 않았어? 방금 엄마가 자른 과일이야. 너희에게 가져다 주려고 했어. 탕베이처는 색이 바래졌다. 그 후에 내 손에서 과일을 받아서 서재로 가져갔어. 그러고는 내 손을 잡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 당이남 생각이 나면 좀 불편해서 말을 꺼냈어. 그 당이남도 이제 어른이잖아. 그의 카드를 막지 말아줘. 그의 형으로서 그가 잘못했을 때 교육만 해주면 되잖아. 탕베이천이 발걸음을 멈추었다. 갑자기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너는 그를 변호하고 있는 거야. 결국 너희는 가족이니까 형제끼리 원한이 하룻밤을 넘지 않지 않니? 나는 그를 설득하려고 했다. 결국 탕이남이니까 내 귀에 계속 짓거려댔어. 더 이상 그의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그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알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탕베이천이 갑자기 고개를 숙여 내 귀에 다가왔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밥그릇에 있는 걸 먹으면서 솥에 있는 걸 생각해. 용서할 수 없어. 정직 카드로는 부족해. 문을 잠궈야 맞지. 돌아가는 길에 차 안이 이상하게 조용해. 사실 서재문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조금 들었어. 내 마음속에서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어. 탕베이천 같은 우수한 남자라면 어떻게 연애를 안 해봤겠어요. 처음에 당북천에게 다가간 것도 그의 뛰어남에 끌렸기 때문이잖아요. 그저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 결혼해서 부부가 될 줄은, 내가 진짜 당부인이 될 줄은. 하지만 내 사랑은 순수해요. 혹은 말하자면 아주 강압적이죠. 나는 남편이 나와 결혼한 후에도 마음속에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견딜 수가 없어. 게다가 그 여자는 그의 전 여자친구야. 하지만 지금 나는 문득 의심하기 시작했어. 탕베이첸이 정말 마음속에
그녀를 놓지 못한 건 아닌지, 그리고 나와 결혼한 게 단지 책임감 때문인 건 아닌지. 나는 근심 가득한 얼굴로 멍하니 있었다. 아무런 의식도 없이 집에 도착했어요. 차가 멈추는 걸 보고 이제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안전벨트를 풀고 내리려고 했는데 당북천이 확 잡아당겼어요. 심지어 문까지 잠걸어요. 왜 그래요? 당북천이 손을 내밀며 내 무릎에 있던 손을 잡았어요. 그는 나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어. 예전의 게으른 모습과는 달라. 이 순간에 그는 정말 진지해. 내가 너와 결혼하기로 선택한 순간부터 그것은 의미했어. 내가 가정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맡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나는 밖에서 바람 피우거나 놀고 싶지 않아. 이것은 너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기도 해. 이것은 내가 결혼에 충실하다는 것도 보여줘. 다시 말해, 네가 내 앞에 나타난 순간부터 나는 네 마음을 알았어. 그리고 나는 너를 선택했어. 혹시 너는 생각해 본 적 있어? 아마 이것도 우연이 아닐까? 우리 사이에 인연이 있다는 걸. 이렇게 말하면 이해할 수 있겠지. 그의 남성적인 낮은 목소리, 어둠 속에서 특히 매력적으로 들렸다. 나는 침을 삼켰다. 갑자기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가 고백하는 건가? 하지만 고백할 때는 보통 너를 좋아해 라고 하지 않나? 내가 너를 사랑하니 왜 나한테는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 아니야. 이건 고백이 아니야. 그냥 그가 일방적으로 나에게 이치를 설명한 것뿐이야. 그뿐이야? 나는 이 순간 내 머리가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바라보았다. 내 손바닥을 감싸는 그 큰 손. 혹시 전 여자친구가 돌아와서 너를 찾으면, 아직 너를 잊지 못했다고 말하면, 다시 사귀고 싶다고 하면? 당북진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또 게으르게 웃었다. 혹시 한마디 들어본 적 있어? 놓친 게 잘못은 아니야? 그냥 취한 게 아니라 술이 깬 상태에서. 나는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다. 그럼 만약 내가 탕베이천 주변에는 순간적으로 저기압이 감돌았다. 만약 그가 내게 다가와 나를 가죽 시트에 눌러버렸다. 내가 가정폭력을 조심하세요. 병원 가는 길에 아버지 안 교수님께서 전화하셨어요. 그렇게 급하게 결혼식을 올렸던 게 안 교수님을 화나게 만든 거죠. 오랫동안 무시하고 심지어 제 딸인 저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어요. 역시 강력한 한 수였어요. 나는 물론 알고 있어. 안 교수님은 어릴 때부터 내가 아끼는 보물 같은 존재야. 자기 집의 배추가 돼지에게 쳐들어간 것 같아 불만이야. 게다가 그 돼지는 그가 모르는 돼지야. 안 교수님과 간단히 몇 마디 나누고 전화를 끊었어. 차에서 내린 후 나는 잠시 후에 탕베이천을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했어. 그의 장인어른을 보러 가자. 앉자마자 동료들이 둘러앉아 수다를 떠는 걸 봤어. 각자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는데 만나도 꽤 절묘하게도 같은 모습이었어. 맙소사탕 배천은 정말 보물 같은 남편이야? 이런 명문가가 비밀 결혼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어. 사람들이 대단한 줄 몰랐네.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어. 문헌 나는 지금 서명하고 있는 손이 떨리고 있어. 무슨 공식 발표야? 봐봐. 방금 탕씨그룹에서 공식 메시지를 발표했어. 탕대소가 결혼했다고 해. 약지에 낀 반지가 가장 확실한 증거야. 아내와의 관계도 아주 화목하다고 하네. 구경꾼들이 그들을 축복해주길 바란대. 동료가 옆에서 최신 소식을 읽어주고 있었고 나는 오직 결혼이라는 두 글자만 들렸어. 갑자기 빵 터져서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 안 선생님 남편분은 이미 결혼해서 다른 사람의 남편이 되었잖아요. 너 아직 웃을 수 있어. 나는 검지를 들어 그들 앞에서 흔들었어. 아니. 그가 결혼했어도 그는 내 남편이야. 예전 사무실 사람들은 다 알았어. 나는 당북진의 열렬한 팬이야. 그리고 은밀히 그를 편하게 남편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동료들은 내가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정말 내 남편이에요. 진짜 맞는 그런 사람이에요.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친시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천장을 보고 소파에 누워 있었죠. 잠시 쉬려고 했어요. 그런데 눈을 감자마자 바로 잠들어 버렸다. 그와 동시에 바의 룸 안에서 무어는 주인 자리에 앉아있는 남자를 바라보며 술만 마시고 음식을 먹지 않는다. 가끔씩 휴대폰을 힐끗 보는 모습이 마음이 편치 않은 것 같다. 당 총재님 아내에게 꽉 잡혀있나 보네. 탕베이첸이 그를 한 번 쏘아봤다.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말투에는 전혀 숨기지 않은 짜증과 냉담함이 묻어났다. 무옌. 점점 이 작은 새언니가 더 궁금해졌다. 결국 탕베이첸을 이렇게 감정 표현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참지 못하는 것도 일종의 능력이지. 무어는 3번이나 곱씹은 끝에 결국 말했어네. 나라로 돌아간다고? 그 다음에 탕베이천은 휴대폰을 열고 문자를 편집해서 보내었어. 그에게 아직 마음이 있니? 탕베이천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어. 휴대폰을 치우고 떠나려고 해. 헤어진 건 헤어진 거야. 나는 이제 낯선 사람에게 어떤 생각도 없겠지. 그때 네가 해외 유학을 고집했을 때 당북천이 몇 년 동안 기다리게 했었지. 하지만 그는 분명히 이런 장거리 연애에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둘은 헤어지기로 결정했지. 헤어진 후 어디서부터 소문이 퍼졌는지 모르겠어. 아버지가 반대하는 소식. 누구든지 곧바로 상상하게 되지. 무어는 믿지 않아. 탕베이천이 정말 이렇게 관닝을 내려놓았을까? 그래서 다시 그에게 물었어. 그가 그때 해외에 가지 않았더라면 지금 결혼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을까? 그가 바로 그 사람이었을까? 탕베이첸은 더 이상 그의 헛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일어나서 떠났다. 그런 가정은 없다. 방문이 열리자 그 순간 두 사람의 입에서 언급된 주인공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분명히 그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다. 탕베이첸이 그의 시선을 훑었다. 그리고 그를 지나쳐 떠날 준비를 했다. 신혼, 축하해. 그가 응하고 대답했다. 관닝제는 그가 멈출 생각이 없다는 걸 알았다. 급히 그의 소매를 잡았다. 고개를 들고 눈에 눈물을 담은 채 한없이 깊은 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죄송합니다. 처음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할 수 있을까요? 탕베이천이 눈살을 찌푸렸다.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에 미세한 의미가 스쳤다. 관양은 아마 잊어버린 것 같다. 당신은 바로 전순간에 저에게 결혼 축하한다고 하셨잖아요. 탕베이천이 마침내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멀어짐과 낯섦이 드러나 있었다. 당신이 억울하든 말든 다시 말을 꺼내며 나는 아직도 네가 나를 미워하는 걸 알아? 네가 나를 미워한다는 건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의미야. 그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너희 사이에는 감정이 없었어. 결국 당복천은 그의 손을 힘차게 밀쳐냈다. 차갑고 뼛속까지 찌르는 목소리. 그의 말을 바로 끊어버렸다. 당신이든 내가든 이미 성인인 이상 결혼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 적어도 내 입장에서는 그는 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니까. 탕베친이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 불이 켜져 있는 걸 봤다. 나는 매우 보기 흉한 자세로 소파에 누워 있었다. 그는 신발을 갈아 신으며 고개를 숙이고 살짝 웃었다. 원래 나는 꽤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점점 산소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그제서야 눈을 떴다. 한눈에 대형 버전의 당북진이 보였고 내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탕베이 씨는 아직 내 깨우기 서비스에 만족하시나요? 탕베이천이 말하며 내 앞에 앉아 내 입가의 액체를 다정하게 닦아줬어요. 내가 입을 열어 그를 꾸짖으려던 찰나 배가 너무도 불쌍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배고파서 밥을 안 먹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분 후 색과 향맛이 완벽한 계란 프라이 국수 한 그릇이 이렇게 내 앞에 놓여 있었다. 보물 같은 순간을 지나고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보물 같은 남편을 만났구나. 겉으로도 속으로도 완벽한 사람. 식사 후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와 냄비를 닦았다. 당북진이 갑자기 다가왔다. 뒤에서 허리를 꽉 끌어안았다. 그리고 목덜미에 머리를 묻었다. 내게 말할 게 있어.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 당북진은 여유롭게 내 표정을 살피며 전 여자친구를 만났어.
이 말이 나오자 뒤에 있던 사람이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생각했다. 가끔은 여자의 육감이 정말 정확하구나. 그가 귀국했어. 탕베이첸이 계속 설명했다. 우리는 이미 과거일 뿐이다. 나는 그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다. 결국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당신 탕 부인이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나는 다 말할 수 있어. 그의 솔직한 태도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어. 그리고 그에 대해 안심하게 해줬어. 나는 손을 닦았어. 그리고 그를 향해 돌아섰어. 그래, 우리는 이미 결혼했어. 앞으로 꼭 기억해둬. 전 여자친구를 만날 때는 거리를 유지해야 해. 그 외에는 밖에서 꽃 피우거나 놀지 말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면 내가 널 의심하는 거라고 생각해. 당북천의 눈빛에 가득 찬 걱정이 순식간에 웃음으로 바뀌었어. 그는 손을 뻗어 나를 꼭 껴안았어. 당태태는 이렇게 오만하구나. 애매한 말들로 가득 차. 내 마음이 멈추지 않고 뛰기 시작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이렇게 내 마음을 지배하는 너가 좋아. 탕베이천 나를 놓아줘. 눈이 마주치다. 내 마음속에 작은 악마가 나오기 시작해. 빨리 안아주고 그에게 입맞춤해. 그게 네 남편이야. 네가 아내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해. 이렇게 하면 너무 야하지 않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조심성이 없네. 그는 내 모습 중 이쪽을 좋아하지 않아. 궁극적으로 욕망이 정의를 이기네. 그의 목덜미를 끌어당겼어. 그에게 입맞춤했어. 효도라면 나를 잘 소중히 여겨야 해. 탕베이천의 아담한 목젖이 살짝 움직였다.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애매해지기 시작했다. 밥은 잘 먹었어? 탕베이천의 갑작스러운 질문이 오히려 나를 당황하게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큰 그릇의 면을 먹고도 배가 안 부를 리가 없지. 하지만 아직 배가 고파. 그럼 내가 끓여줄게. 순수하게 말을 꺼냈어. 옆으로 가서 면을 끓이려고 했는데 그가 한 번에 끌어안았어. 그런 건 필요 없어. 눈 떠보니 몸 전체가 다 쑤시고 아팠어. 방향을 바꾸려던 참이었어. 내 허리에 있는 손이 나를 꽉 붙잡았어. 다시 한번 익숙한 품에 빠져들었어. 해조류. 그의 품에 기대어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어. 나는 내가 너무 빠져버린 것 같아. 이미 늦었어. 너 출근 늦겠다. 탕베이천이 살짝 눈을 떴다. 내게 입맞춤을 했다. 그리고 내 머리를 살짝 뒤로 넘겼다. 늦으면 늦는 거지.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할 수 없어. 나도 그런 것 같아? 너가 사장인데 네가 결정해. 다시 깨어났을 때 해가 엉덩이를 비추고 있었어. 나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깨끗한 집안 부적을 집어들었어. 이불을 걷고 부적을 걸었지. 발이 막 바닥에 닿자마자 다리가 풀려서 담요 위에 쓰러졌어. 그 순간 탕베이천이 팔짱을 끼고 웃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다. 나는 그에게 눈치를 주었다. 빨리 와서 나를 도와줘. 탕베이천이 나를 안았다. 화장실에서 씻도록 도와주었다. 그리고 나를 안고 침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혔다. 그 후 다시 나를 안고 아래층 식당으로 가서 아침을 먹었다. 탕 부인은 체력이 약하네요. 보니까 남편이 앞으로 운동을 더 시켜야겠네. 내 몸을 챙기라고. 내 손에는 지금 땅콩버터를 바르는 칼이 들려있어. 그 말을 반박하려고 했는데 그의 전화가 울렸다. 나는 입을 삐죽 내밀었다. 그의 말 때문에 화가 나서 빵에 땅콩버터를 크게 한 입 베어 물었다. 흥분해서 입에 달려들었어. 휴대폰을 들고 있어? 옆눈으로 나를 봤어.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내 입 주변에 땅콩버터를 닦았어. 오늘 밤은 내가 좀 안 좋아서. 내 표정이 매우 안 좋아 보여? 즉시 그의 말을 가로막았어. 오늘 밤에는 모임이 있어? 당국진이 웃으며 나를 바라봤다. 너 어디를 생각했니? 당 부인. 오후에 나는 사무실에서 진료 기록을 쓰고 있었어요. 밖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어요. 의사라는 직업은 의료 분쟁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은 정말 처음 보는 거네. 내 아내는 앞으로 아이를 낳지 않을 거야. 너희 의사들이 어떻게 수술했어? 너희는 의사인지 해자의 손인지 헷갈리네.
어제 수술한 의사 어디 갔어? 꺼져서 나와봐. 내 아내가 앞으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너도 편하게 생각하지 마. 나는 그를 보며 눈을 약간 가늘게 떴다. 음부의 아내 수술은 내가 했다. 수술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순찰할 때 그의 아내 상태도 점점 좋아지고 있었다. 상처는 염증이나 고름이 생기지 않았다. 이때 누군가 다가와서 기습하려 했다. 그의 손에 있는 칼을 빼앗으려 했다. 모두 내게서 떨어져. 그 의사를 불러와. 남자는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한 듯 칼을 휘두르며 다가오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냈다. 내 몸 옆에 늘어진 두 손을 주먹 쥐고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그 앞에 섰다. 그 여자친구의 수술은 내가 했어. 수술에 아무 문제 없었어. 환자의 수술 후 회복병원. 모든 상세한 사례 기록이 있어. 내가 믿지 않으면 내 여자친구의 사례책을 찾아볼 수 있어. 하지만 한 가지가 있어. 내 여자친구는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잖아. 혹시 잊었니? 너의 아내는 왜 입원했는지 알아? 혹시 잊어버렸다면 내가 친절하게 상기시켜줄게. 너가 아내의 생리 기간에 강제로 동침하라고 요구했잖아. 그녀가 비입원이나 거부했는데도 강요했어. 그로 인해 그녀의 자궁이 심하게 염증이 생기고 대출혈이 났어.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너 자신이 초래한 결과야. 그래서 네 아내가 이해가 가네. 더군다나 의사도 이해가 가고. 이 말이 나오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 결국 이 남자가 가장 역겹다는 사람이었어. 역시 도둑이 도둑을 잡는군. 나는 그 앞에 섰다. 단호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 욕망을 위해. 아내의 생사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이런 남자는 너무 혐오스럽다. 정말 역겹다. 내가 바로 그 범인인 줄은 몰랐다. 의사가 친절하게 아내에게 수술을 해줬는데 감사도 모른 채로 끝내는구나. 게다가 정의로운 척하며 의사에게 따지러 오다니 그냥 나쁜 남자일 뿐이야. 그저 인생의 후반부만 생각하는 멍청한 남자일 뿐이야.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어.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나서면서도 잊고 있었어. 그가 지금 칼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남자는 약간 투정을 부리다 화가 났다. 눈동자에 점점 원한이 차올랐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가 갑자기 상황을 무시하고 칼을 들어 곧장 나를 향해 휘둘렀다. 나는 순간 놀라 눈을 꼭 감고 멍하니 서 있었다. 상상했던 고통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 대신 익숙한 냄새가 났다. 나는 눈을 떴다. 그때 보니 탕베이천이 그 남자를 제압하고 있었다. 남자는 그의 손에 의해 꽉 잡혀 땅에 눕혀져 있었다.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잠시 후 경찰이 나타났다. 남자는 제어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입에서 욕설을 쏟아내고 있었다. 너희들은 한패구나. 너는 의사 자격이 없어? 너는 해자손이 되어야 해. 너희는 나를 왜 잡아?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너희는 저 사람을 잡아야 해. 흰 가운 입은 의사 말이야? 남자를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 말이야. 너희들 나한테 기다려봐. 내 집안 배경 엄청 강하다. 너희들 고소할 거야. 기다려봐라. 고소해도 좋아.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의사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상처를 입힐 도구를 소지하는 것은 나는 생각해. 하지만 이 두 가지로 너를 감옥에 보낼 수 있어. 너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대로 배워라. 남자가 아직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경찰에게 수갑이 채워져 끌려갔다. 탕베이천이 내 앞에 와서 나를 안았다. 놀라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분은 확실히 좋지 않았다. 내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내 세상에 의지가 생긴 것을 느꼈다. 주변의 구경꾼들은 이 장면을 보고 놀라 입을 크게 벌렸다. 이건 TV에서나 볼 수 있는 당북천이다. 대중 앞에 나타나다니. 게다가 그처럼 냉정하고 무심한 사람이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옷 문제에 신경 쓰다니. 게다가 친밀하게 한 여자를 안고 있다니. 이 생각만 해도 모두가 시선을 나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스님이 원장을 제압하자 겨우 서둘러 달려왔다. 탕 베이첸을 보자마자 즉시 공손히 다가갔다. 탕 총재님을 기다리게 해서 정말 실례했습니다. 탕 총장님께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탕 총장님 걱정 마세요. 저희 병원은 이 사건을 반드시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환자분과 안 의사님께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은 얼마나 이해가 깊은 분이신데요. 탕 북천이 제 곁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이렇게 친밀한 모습이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깊다는 것을 추측하셨겠죠. 나는 항상 아내의 의술을 믿어왔다. 원장님은 반드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나는 고개를 돌려 내 곁에 서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항상 자신의 믿음을 지켜왔다. 내 심장은 불가피하게 빨라졌다. 그리고 그는 이런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했다. 역시 이 말이 나오자마자 주변에서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내내 반드시 안 의사님이어야 해요. 당 부인 당신은 결백해요. 당 베이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잡고 바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당 베이처는 나를 한 식당으로 데려갔다. 종업원이 즉시 다가왔다. 우리를 한 개의 룸으로 안내했다. 문이 열리자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에게 시선을 집중했다. 환영합니다. 우리 형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무언이 이 말을 하자 현장의 분위기가 즉시 활기를 띠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당북진의 곁으로 다가갔다. 이게 바로 우리의 귀여운 동서구나. 그가 한 말 때문에 조금 부끄러웠다. 그냥 당북진 옆에 조용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느꼈다. 지금 그의 주변에 낮은 기압이 있다는 것을. 그의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나는 한 방을 보았다. 옆에 다른 여자가 앉아있어?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분명 관영일 거야. 당북진의 전 여자친구. 당신의 시선이 잠시 내게 머물렀다가 계속해서 당북진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다들 동창회라고 하던데 나 같은 옛 동창을 초대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게다가 우리 사이가 동급생보다도 못한 관계는 아니잖아? 말하세요. 슬퍼하는 척하며 고개 숙이고. 그래서 왜 여자들은 다 녹차라고 하는 걸까? 이 불쌍하고 수줍은 모습 좀 봐. 남자라면 누구든 마음이 흔들릴 거야. 하지만 이건 당북천은 아니야. 탕베이첸이 웃었다. 나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웨이터에게 지시했다. 내게 따뜻한 코코넛 주스를 가져오라고. 아무 반응이 없는 관닝은 조금 체면이 구겨졌다. 그는 아마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탕베이첸이 자신을 이렇게 무시할 줄은. 나는 아내가 화내는 게 두려워. 그가 나에게 화내는 건 별거 아니지만, 하지만 화가 나서 그의 몸을 해치게 된다면 나는 참을 수 없어. 결국 나는 그를 정말 소중히 여기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모두 웃기 시작했어요. 내 귀에 행운이 스치는 것 같았어요. 책상 아래에 놓인 손. 그의 허리를 세게 움켜쥐었다. 반대편에 앉은 관영은 질투와 적대감이 담긴 눈빛이 너무 뚜렷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를 기억하며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응수했다. 심지어 매우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맞다기새는 질 수 없다. 너 같은 지나간 전 여자친구가 내 남편의 백월광이 되고 싶어. 꿈도 꾸지 마. 나는 무의식적으로 당베이천의 팔꿈치를 톡 쳤다. 그는 바로 젓가락을 내려놓고 내 손을 잡았다. 다 먹었어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가 나를 데리고 한 테이블 가득한 사람들의 시기 어린 시선을 받으며 자리를 떠났다. 식당 문 앞에 도착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목을 움츠렸다. 다음 순간 몸에 익숙한 냄새의 외투가 덮여졌다. 차에 들어갔다. 난방이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이게 훨씬 편안하다고 느꼈다. 내 전 여자친구 정말 예쁘다. 완전 미인상이네. 탕베이천이 차를 출발시키는 동작이 멈췄다. 다시 계속되고 그는 정면으로도 멋지고 옆모습도 정말 매력적이야. 왜 이렇게 시큼하지? 탕부인은 질투하는 걸까? 내 긴 속눈썹이 길게 늘어졌어. 내 눈 아래 작은 그림자가 남아있다. 탕베이천이 옆에 앉아있는 나를 보지 않아서다.
작은 소녀의 불만이 얼굴에 다 드러났다. 아직도 자신이 그렇지 않다고 고집을 부린다. 그가 손을 내밀어 내 차가운 작은 손을 잡았다. 나는 관님과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할 때 알게 되었다. 그때 함께 프로젝트를 맡았다. 접촉한 시간이 많아서 두 사람 모두 감정적으로 공백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귀자고 제안하게 되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집안의 제안에 따라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저는 장거리 연애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평화롭게 헤어지자고 했어요. 나는 가볍게 응하고 대답했다. 탕베이첸이 내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다. 자만하는구나. 솔직히 말해서 탕베이첸이 약간 불만이었다. 내가 이렇게 무심한 듯 대답하는 게 그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나 봐. 너 아직도 그를 좋아해? 나는 갑자기 그에게 반문했다. 아니야. 그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부정했다. 확실한 답을 받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됐네. 그가 이미 싫어졌다면 나는 왜 화를 내겠어요? 질투할 이유가 없죠. 너희 둘은 이미 과거야. 내가 왜 너의 과거를 꼭 붙잡아야 하죠? 당국천도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니 내가 좀 과한 것 같네? 게다가 무리한 요구였어. 탕베이천은 민춘이 엔진을 시작하는 것을 이해했다. 결혼은 장난이 아니야? 나는 결혼에 대해 항상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대했어. 너도 그렇게 해주길 바래. 내가 어디서 진지하지 않았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는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문을 닫는 소리. 마치 문을 부수려고 하는 것처럼 전등을 켜는 것도 벽을 부수는 것 같았어요. 차 열쇠를 놓는 소리. 마치 그 열쇠와 원한이 있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탕베이천이 기분이 안 좋아. 그는 내가 달래주길 원했어. 나는 그와 함께 부엌으로 들어갔어. 그가 손을 씻고 있는 두 팔 사이에 파고 들어갔어. 그가 나를 보고 멍하니 바라봤어. 그러고는 빠르게 수도꼭지를 잠갔어. 다시 돌아서서 냉장고 문을 열었어. 나는 다시 그의 팔짱 속에 들어갔어. 무슨 일이야? 그가 움직임을 멈췄다. 털이 나를 바라봤다. 마음속 답답한 기분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 같았다. 자신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밤에 배고플까봐 걱정하지 마. 야식 만들어줄게. 그 말을 듣고 심장이 한 번 쿵 하고 뛰었다. 이게 누군가에게 생각나는 기분인가요? 정말 좋네요. 당북진, 당신은 저를 좋아하나요? 눈을 감고 오랫동안 묻고 싶었던 말을 꺼내봤어요. 하지만 듣지 못했어요. 그의 대답을 고개를 들었어요. 그제서야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했는데 너는 아직 내가 너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니? 내 동공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게 확답이라고 볼 수 있을까? 좋아, 내가 둔한 바보라서. 잘 들어. 나는 너를 좋아해. 정말 좋아하는 그런 거. 탕베친이 아직 말 끝내기도 전에 나는 흥분해서 그에게 달려들었어. 손에 쥐고 있는 운세를 보며 침을 삼켰어. 갑자기 어젯밤에 탕베친이 나한테 말했던 게 떠올랐어. 여보, 이번 달 생리 아직 안 왔네. 임신 테스트기 사서 한번 해볼까? 내가 추측했어. 일주일 연기된 것 같아. 괜찮아, 내 생리통은 항상 연기돼서 문제없어. 집에 돌아와서 설레는 마음과 기대감으로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 그런데 당북진이 서재에 간 걸 몰랐어. 나는 거실에서 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 벨소리. 이 순간국권이 포기하지 않고 생각하고 있어. 혹시 그가 일 때문에 전화를 받았을까봐 두려워. 백천, 나는 정말 너를 놓을 수가 없어. 나 좀 한 번만 봐줄 수 없겠니? 한 번만 보면 돼. 네가 결혼한 건 나에게 화내기 위해서라는 걸 알아? 나는 네가 아직도 내를 좋아한다고 믿어.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즉시 전화를 끊어. 탕베이천이 계단에서 나타났다. 나는 일어나서 그의 품에 휴대폰을 밀어넣었다. 나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 임신하지 않았어? 이 말을 하자 탕베이천의 눈빛,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상실감, 그리고 당신의 전화가 방금 왔어요. 탕베이천은 전화기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가 반응하고 쫓아나왔을 때 나는 이미 택시에 올라타고 떠나버렸다. 전 연인이 가장 마음을 끌게 한다니까. 지금 내 모습을 봐봐. 화가 나서 밥도 못 먹는 모습. 알겠어. 탕베이천이 나를 찾았어. 이미 반 시간 지난 일이야. 서로 나는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고 있었어. 너무 화가 나서 배가 조금 아프더라고. 검사해봤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 내 감정관리를 좀 더 신경 써야 해. 안 의사님, 당신도 의사니까 잘 아실 거예요. 엄마의 감정은 아기에게 영향을 미쳐요. 더군다나 첫 세 달은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열자 그저 당북진이 보였다. 먼지투성이가 되어 내 앞에 서 있었다. 숨을 헐떡이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를 지나쳤다. 그를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그가 내 손을 잡고 내 사무실로 데려갔다. 문을 꽉 잠갔다. 그리고 나를 벽에 밀쳤다. 임신하지 않았다고 했잖아? 그 아이는 누구야? 은머리에 따뜻한 손이 얹어졌어. 아내가 화를 안 내네? 화내는 건 아기한테 좋지 않아. 너 자신한테도 좋지 않아. 나는 마음이 아프니까? 나는 살짝 신음했어. 입술을 삐죽 내밀고 말이 없었다. 방은 서로만 남아 조용했다. 애틋한 숨소리, 그리고 그의 몸에서 풍기는 호르몬. 너의 전 여자친구가 너를 그리워한다고 했어? 그가 너를 좋아하게 됐어. 왜 그에게 가보지 않니? 나는 급하게 말문을 열었다. 지지 작은 식초 덩어리. 며칠 전에는 자기가 질투 안 한다더니 그저 사소한 전화 하나에 완전히 빠져버린 것 같아? 마치 식초 항아리에 담근 듯이 시큼해서 미칠 것 같아? 남자의 뺨이 코앞에 있는데 눈빛 속에 미묘한 혈색이 스쳐 지나가. 여보 미안해요. 그가 전화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를 차단했어요. 보세요. 탕메이천이 말한 후 제가 믿지 않을까봐 걱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차단 목록을 제 앞에 보여줬어요. 거기엔 한 사람만 있었어요. 여보 우리 돌아가요. 아기가 배고파요. 남편이 맛있는 거 해줬어. 내가 예상 못한 건 그가 그냥 고개 숙여서 나를 달래준 거야. 내 화가 그렇게 반 이상 사라졌어. 역시 사랑은 사람을 눈멀게 해. 일주일 후 탕베이첸이 나와 함께 친정에 갔어. 안 교수님은 우리를 보고도 여전히 엄숙한 표정이었어. 그저 눈짓으로 우리를 들여보냈어. 맨, 아빠 이건 제가 해외 친구한테 부탁해서 사들인 문방사우예요. 탕베이첸이 아주 교묘하게 취향을 맞췄죠. 안 교수님은 역시 한번 보시고는 자기 내면의 감동을 참지 못하셨어요. 입꼬리를 올리며 웃기 시작하셨죠. 떠나기 전에 안 교수님이 저를 붙잡고 두 마디 하셨어요. 그가 정말로 아버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 나이 들어서도 별로 쓸모없고 그냥 네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길 바라는 거야. 네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손잡고 인생 후반을 보내길. 나는 코를 훌쩍였어. 참지 못하고 눈물이 몇 방울 흘렀어. 나는 할게한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럼 손을 내밀어. 어릴 때처럼 내 눈물 닦아줘. 벌써 다 컸는데도 코를 훌쩍이네. 차 안에서 탕베이천이 나를 바라보며 서두르지 않고 떠나지 않았어.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자. 아버지를 더 자주 보러 와. 그가 내 손을 잡았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 어린 따뜻함을 느꼈어. 그의 큰 손이 내 손바닥을 감싸고 있었어. 나는 그를 향해 미소 지었어. 그냥 고마워라고 말했어. 탕베이친? 갑자기 좀 어린아이 같은 오기심이 생겼어. 안전벨트를 풀었어. 그에게 살짝 다가가려고 준비했어. 그런데 그가 나를 붙잡았다. 여보 사랑해.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꼭 달라붙었다. 나도 정말 좋아. 내 소원은 모두 이루어졌다.